그래서 말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양한 방식의 추상화를 좀 더 보시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보시죠. 간딘스키의 작품으로 시작했으니 그의 작품을 하나 더 보시죠. 컴포지션 8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음악 감상 좋아하십니까? 제가 뻔한 질문을 했나요? 대부분 이러시겠죠? 당연하죠 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왜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구체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조금 머뭇거리시지 않으실까요? 분명 좋아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몸에서는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즐기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되진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기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몸으로부터 느껴지는 특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화가 칸딘스키가 그 경우입니다. 그도 대부분처럼 음악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음악 감상을 하는 도중 머릿속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바그너의 노행 그린을 듣는 순간 자신이 아는 모든 색들이 튀어나오면서 머리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선들이 나타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척이나 특이하죠? 그 칸딘스키는 의문을 갖습니다. 음악이 그림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림도 음악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음악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경험을 했으니 어떤 특별한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다면 그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가 음악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죠. 나는 정신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색을 보았다. 바로 내 눈앞에서 광폭한 선들이 거의 광기에 가까운 드로잉을 구성했다. 칸딘스키는 사실 그림만 그리던 화가는 아닙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법률과 경제를 공부한 학자 출신입니다. 그는 이 의문을 꾸준히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작품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컴포지션 8입니다. 그림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여러분, 음악이 들리십니까? 딱 음악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들린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율동들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리듬도 보이는 것 같고 또한 선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더 깊은 감상은 우리 서로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추상화들도 정말로 그 탄생들이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요. 앞서 보았던 세 작품 기억하시죠? 무르나우, 브루그라벤 거리 1가, 즉흥 3가, 인상 3은 대상을 보고 시작한 것이 그리는 도중에 화가에 의해서 추상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컴포지션 8은
처음부터 추상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태생부터가 추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외계인이 그린 그림 같기도 합니다. 외계인들이 보는 악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가 뭔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아주 색다른 유형의 한번 추상화를 볼까요? 작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 마법. 어떠십니까? 좀 알쏭달쏭합니다. 컴포지션 8. 이렇게 완전 추상의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물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뒤에 마법이 붙습니다. 물고기가 마법을 부린다? 그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쏭달쏭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궁금하니 이제 작품을 한번 볼까요? 전체의 바탕은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아주 예쁜 빛깔의 물고기들입니다. 연한 분홍, 금발색, 바다색 물고기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헤엄쳐 다닙니다. 색깔은 우리가 아는 거랑 조금은 다르지만 뭐 그런 것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고기가 있는 어항인가 아니면 바닷속의 풍경을 재현한 것인가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물고기가 있는 어항을 그냥 그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추상화는 아니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그림 아래에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은 내리고 그리고 왼손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작품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반갑긴 하지만 그래도 감상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항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잠수부인가? 만약 잠수부라고 치면 그렇다면 왜 코가 2개고 그리고 눈은 3개일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약 잠수부라면 그리고 바닷속에 있다면 왜 물안경은 끼지 않았을까요? 그림은 불편하게도 점점 아리송해집니다. 완전히 추상이면 처음부터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이 작품은 뭔가 알아볼 수 있는 듯하게 그려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 이상합니다. 그래도 한번 작품을 오래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가보실까요? 화면 가운데를 보니까 검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른편에서부터 이어진 어떤 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매달린 곳을 보니 시계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의 바늘은 정확히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상상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시계탑 옆으로는 둥근 달이 떠 있고 또 반원의 파란 하늘도 보입니다. 그 밑에는 집이 있고 또 그 집 밑에는 알 수 없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연결고리를 못 찾겠습니다. 보통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것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실마리가 잡히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흡족하게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정말 쉬워 보였습니다. 예쁜 물고기들을 보면서요. 그런데 그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장면을 재현한 구상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뭘까요?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은 바로 파울 클레입니다. 역시 추상화로 너무나도 유명한 화가입니다. 화가가 누군지 알았으니 화가에게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이고 그리고 화가는 이 작품으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한번 화가에게 직접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알려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볼까요?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이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다. 지금의 나를 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과 죽은 사람 사이에 있다. 보통보다는 더 창조의 중심에 다가서 있지만 아직은 충분할 만큼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해하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말. 그는 창조에 관한 깊은 생각을 했고 미술가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충 생각해보면 자신의 표현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해하고 싶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언뜻 들으면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상화가 파울 클레 역시 그림만 잘 그리는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에 가까운 사고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적 수준도 대단한 화가였습니다. 또 노력하는 화가였습니다. 그는 창조에 관한 깊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미술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술가는 아무래도 일반인에게 정신적인 영향력을 주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인보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특정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이 많으니까요. 그 결과 그는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모르죠. 자, 여러분은 또 다른 유형의 추상화를 감상하고 이해하셨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화가의 생각 자체가 추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추상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파울 클레의 작품을 어린아이들은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데려가면 어린아이들은 파울 클레의 작품 앞에서 아주 오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예쁘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라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쁜 것이 모여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파울 클레의 작품은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영역의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